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매년 장애인 관련 재판 중 인권에 디딤돌이 돼주거나 걸림돌이 되는 판결을 선정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었는지 황현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청각장애인이 기술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해 면접을 봅니다. 그는 원활한 면접을 위해 의사소통 지원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교육원 측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내 면접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법원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기술교육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거주인을 폭행해 거주인이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종사자가 거주인들과 의사소통이 곤란해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한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 사용에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한다며 폭행을 가한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판결은 최근 1년 동안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디딤돌 판결은 장애인이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하게 다뤄진 판결에서 장애인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판례를 말하며 걸림돌 판결은 이와 반대로 장애인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판례를 뜻합니다. 장애인 사건에 대한 사건을 좀 모아서 좀 그런 장애인 인권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좀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이제 사법부의 그 장애 인권 의식도 좀 향상을 시키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더 사회적으로 그 확대가 돼서 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편 디딤돌 걸림돌 판결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 관련 사건의 판결로 소개된 사례를 포함해 디딤돌 7건, 걸림돌 4건, 주목할 판결 2건, 주제 판결 9건이 선정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방송과 같은 미디어 매체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디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낙인으로 당사자가 혐오와 차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6일 장애인 인식 개선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디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도구로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혐오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어금니 아빠라 그러잖아요. 어금니 아빠 어디서 만들어냈을까요? 미디어에서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를 가진 사람과 또 정신장애, 또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반향을 너무 크게 일으켜요, 미디어라는 것이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미디어가 좀 약간 부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미디어를 포함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발언 등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집단에 대해서 이제 혐오 표현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민형사상, 행정상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막연한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 법을 이용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와 앞으로 개선을 할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더불어 개정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넓은 전달력을 가진 미디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혐오와 차별에 대해 법적인 규제 외에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죠. 이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 시행 중인 이 장애인 개인 예산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영국과 호주, 미국에 대한 개인 예산 제도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수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는 개인 예산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지난 6월 미국 미네소타주로 연수를 다녀온 장애계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요 보고 내용은 미국의 개인 예산 제도와 관련한 주정부의 역할과 운영 현황, 개인 예산 활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 국내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불교계가 노인 자살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은 우리나라 노인 자살의 특성과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노인의 빈곤과 우울증이 노인 자살과 관련성이 높다며 노인 자살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토론자들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실시할 예정이었던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수시 일정을 일주일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여파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연기된 가운데 대학별 수시 일정을 늦추고 수능 성적도 12월 12일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도 12월 22일까지 미뤄지고 수시 등록 기간은 12월 25일 이후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입시 일정 변경 사항을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 첫 공립특수학교가 지난 3월에 개교했습니다. 바로 충주 혜성학교인데요. 이재영 기자가 혜성학교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어둡고 반짝이는 공간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감합니다. 이곳은 바로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에 개교한 특수학교인 충주 혜성학교인데요. 충주 지역의 첫 공립특수학교로 유치원부터 전공과정까지 지적장애 학생 발달을 고려한 특수학교 기본과정과 개별화 교육과 참여와 소통,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충주 지역의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특수학교가 없어 30여 명의 학생이 인근 제천에 있는 특수학교를 3시간가량 차를 타고 힘겹게 등하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교육청에서 인지하시고 노무면 수상분교 자리에 충주 혜성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장애 경감을 위한 4개의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실과 직업교육 과정인 바리스타실, 가사실, 세탁실 등 8개의 특별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바리스타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돼 기존의 카페를 연상시킵니다. 저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다양하고 그렇긴 하고 과목도 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하고 사회를 좋아합니다. 체육 활동을 하면은 재미있고 운동하면서 뿌듯하게 할 수 있고 사회 시간에는 역사에 관하여 그렇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자기 개발로 이용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간 전체가 반짝이는 조명으로 설치된 이 공간은 광섬유를 이용한 심리안정실입니다. 학생들의 끝없는 도전 정신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충북의 학교로 발돋움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충북지체장애인협회가 청주에서 2017 충청북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지체장애인상 시상식과 기념 행사 등이 열렸습니다. 송기성 충북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충북지장협 회원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2017 고흥 유자와 한우가 만나는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최민아 기자입니다. 입동이 지난 가을의 끝자락. 이러한 가을을 위로하듯 고흥에서는 풍성한 먹거리 축제가 개최 중입니다.
고흥을 대표하는 형형색색의 국화와 입에서 코까지 풍겨오는 유자향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고 한쪽에는 유자골 고흥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직접 맛볼 수 있는 식당도 마련됐습니다. 고흥의 대표 축제인 유자축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및 한우축제가 하나로 합쳐진 2017 고흥 유자와 한우가 만나는 한마음축제는 3일 동안 이어졌으며 다양한 놀이 앞마당, 고흥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유자체험 행사 및 할인 행사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박병종 고흥 군수는 다양한 부스들을 직접 방문하며 군민들을 응원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최고의 유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흥 유자와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막식에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고흥 농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기수단의 입장, 기념식도 함께 치러져 위풍당당한 고흥 농업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고흥 유자와 그 품질 좋은 한우를 널리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습단체와 같이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중단됐던 유자골 고흥 한우 경진대회는 고흥 축협 가축시장에서 부대 행사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경산우, 미경산우 등 54두가 참여했습니다. 도시민과 생산 농가가 함께하며 힐링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던 이번 축제는 우리 고장의 고유 브랜드를 알리고 나아가 지역 경제에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TV 뉴스 전남방송 최민아입니다. 다음은 순천 소식입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 황전면 보건소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각종 질병 검사와 심폐소생 체험 실습 등을 하게 됩니다. 전남 여수 소식입니다. 동여수 노인복지관이 개관 16주년을 맞아 평생학습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지역 노인들이 복지관의 평생학습을 통해 1년간 갈고 닦은 프로그램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개관 기념식에서는 복지관 운영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남 보성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개소했습니다. 앞으로 보성 군민들이 이곳을 통해서 다양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아 기자입니다. 함께 키우고 모두가 돌보는 행복 보성에서 부모들이 함께 육아 경험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삼성생명과 여성가족부는 사람 사랑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으로 마련한 공동 육아 나눔터 4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람 사랑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은 저출산 및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후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책과 장난감 등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가족부, 삼성생명 관계자 및 보성군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여 4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케이크 커팅식 및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체력 튼튼 유아체육, 창의력 쑥쑥 책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 교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전남방송 최민아입니다. 서울시립 강동노인 종합복지관의 연극극단 다시팀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2회 서울시니어 연극제에 참여해 전국 13개 노인 연극팀 중 1위인 신노년 문화 나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7일에 진행된 폐막식과 시상식에서 연극을 관람한 노인들과 심사위원들은 공감 가는 주제와 현실감 있는 연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족 간의 아픔을 잘 표현했다며 수상 이유를 꼽았습니다. 연극을 통해 단지 연기를 배운다는 생각에서 넘어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는 연극극단 다시는 대상과 함께 수여된 부산 100만 원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액 기부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연극극단 다시에 함께하길 희망하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서울시립 강동노인 종합복지관 전화번호 02-442-102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사업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꿀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3가지 영역에서 가족기능 향상교실이 추가돼 자기결정성 교실, 가족기능 향상교실, 신체 여가 능력 향상교실 등 4가지의 영역으로 지난 8월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 교실로는 편의점 이용하기, 기본생활습관, 젓가락과 친해지기, 실생활 요리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에도 신체 여가 능력 향상 교실로 위풍당당, 나는 모델, 오카리나, 명화 그리기 등의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꿀잼 이용인들이 자기결정성 교실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밖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결정성 교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꿀잼 프로젝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복지지원팀 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해줄 학대 피해 지원 전달 체계는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순으로 학대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2018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 가운데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측은 토론회에서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을 감액하고 이를 복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부도 보육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자 5,069명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센터와 지역 17개 사회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앞으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 협력과 관련 사업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 여파로 2018년도 대학 입시와 수능 성적 발표일이 변경됐는데요. 각 대학의 변경된 일정은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셔 입시 일정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